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 그 다음에 피해자의 인권 보장이 되는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생명안전시민넷이라는 단체의 박순철 활동가입니다. 주로 개입하고 싶은 곳을 찾아서 거기 주위를 좀 어슬렁거리는 그런 다큐멘터리스트인데요. 이번에는 애도라는 것을 닿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그 과정에서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애도 주위를 떠돌고 있는 세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2016년 TVN 드라마 중에 혼술남녀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 조연출이었던 고 이한비 PD의 엄마, 한빛 엄마 김혜영입니다. 사실 사회적 참사라고 불리는 거는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테잖아요. 불행하게도. 그 과정에서 늘 반응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태원 참사, 지난해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내 일상에 왜 그 참사가 들어왔지를 좀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럼 우선 카메라를 들고 가야겠다, 그 현장에. 그렇게 계속 그 현장을 만들고 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오간 어떤 이야기들, 사실 그 이야기들을 더 반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참사 자체보다는. 또 그 이후에 나온 어떤 구호들, 분명히 애도하자, 기억하자, 그 말은 공감하면서도 어렴풋이 계속 제 안엔 그 이후에 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7년 전 그때도 10월이었는데 한빛의 유서를 보고 거기에 보니까 한빛이 그 방송 노동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그 드라마에 관련된 그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5-6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90여 명은 다 비정규직인데 그 드라마 현장에서는 그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차별, 혐오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빛은 자기가 정규직 PD로 딱 들어갔고 대학교 때 그런 비정규직 그 철폐 운동 같은 거를 계속 하면서 살아왔다가 현실에 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랐고 그다음 자기는 관리직으로서 위의 지시를 받아서 비정규직들을 갖다 계속 밟아 눌러야 되는, 그러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드라마를 만든다 그러면서 오히려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들을 혹사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그에 대한 많은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절망을 안고 그리고 스스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유서를 읽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저희 집은 완전히 평범했던 가정이 그냥 뭐랄까 박살이 나더라고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잘라졌다면 이걸 이렇게 막 이렇게 본드라도 이렇게 접착제라도 붙이겠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박살이 나서 가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다른 집에서도 겪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근데 특히 저는 한빛하면 뒤에 항상 청년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한빛과 같은 희생이나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 뭔가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죽음이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도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서게 된 거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이렇게 바닷속에 이렇게 점점 서서히 가라앉는 걸 보고 이제 우리 국가에 대해서 또 뭐 언론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제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저부터 좀 뭐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할까요? 이런 생명이라든지 안전이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거나 또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사고, 뭐 그동안에 많은 일터에서 사고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좀 큰 사고가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참 개인의 불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좀 알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점점 침몰하는 배를 보면서 또
절규하는 부모님들을 갖다가 보면서 우리 사회 또 특히 이제 이 국가의 역할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정말 뭐 국가에만 이렇게 맡겨둘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좀 쉽게 참여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민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에서 뜻을 같이 했던 분들이 저희 이제 생명안전시민넷을 만들게 되었고요. 저도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사회복지 운동이나 재사용 나눔 운동 이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그 시민운동의 그 주제를 바꾸어서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됐죠. 처음에는 기록으로서 어떤 카메라를 들고 갔었거든요. 뭐 어떠한 질문도 없고 이걸 통해서 뭔가 만들겠다라는 생각도 없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사실 저만의 것은 아닌 제 주위 친구들과 분명히 교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들은 대체 뭐지? 왜 이 마음들이 그냥 애도 그 자체인가? 그냥 슬픔인가? 하지만 저는 그 마음들이 이름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애도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졌고 혹은 아예 반대로 포스트잇을 붙이는 형태로 뭔가 휘발돼 버리는 근데 또 그런 마음은 아닌데 그래서 이와 비슷한 어떤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까지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영상이어야 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제가 무엇과 연루되는 것, 무엇과 연결되는 것이 카메라를 통해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생명안전시민넷이 주로 하는 활동을 보자면은 크게는 이제 연결이거든요. 피해자분들, 산재 피해자분들, 재난 피해자분들 각각 활동하던 분들을 서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또 안전 관련 단체들이 각각의 사안을 가지고 했던 것을 대선 의제라든지 총선 의제로 모아서 같이 또 목소리를 내거나 그리고 이제 국회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그런 국회 생명안전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연결의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현실적으로 그 현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실생활이 바뀌기 위해서는 법제도는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법제도가 생명과 안전의 어떤 그 가치 우선 생명 존중이라는 우선 가치로 법제도가 좀 정돈될 수 있고 재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운동을 같이 이제 함께 피해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중에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 피해자 인권 보장과 권리 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애도라든지 또는 뭐 추모라든지 이런 것도 꼭 필요하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이런 애도의 어떤 장 그리고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또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빛이 떠난 후에 한빛한테 정말 내가 많은 것을 빚졌구나. 그리고 그걸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단지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한빛 뒤에는 항상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중고등학교 교사를 계속해서 내가 그 가르쳤던 그 조그만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금방 청년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살아갈 나라가, 사회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한빛으로만 보지만, 아들로도 보지만 청년이 이렇게 같이 무리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빚졌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빛과 같은 젊은이의 희생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사회에서. 이게 너무나 절실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세훈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 영향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기도 하고 거기 가서 영향을 받고도 온다는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라서. 그래서 저도 그냥 일단 나간 거예요. 나가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청년들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절실함 하나 하고 그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빚을 진 게 있으면 갚고 싶다. 이런 절실함을 갖고 나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들에 대한 그 그리움도 그렇고 아들이 갖고 있던 또 생각 같은 거를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혼자 막 고민할 때는 책을 썼었어요. 글을 써가지고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 이렇게 해서 책을 냈을 때인데 그때만 해도 그냥 저 혼자 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왜냐면 도저히 어떻게 제가 이거를 풀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그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시는 단체에서 그 산재 피해 유가족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 운동의 주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저희 그 네트워크 명칭이 다시는이지만 다시는 우리 가족과 같은 우리 자식과 같은 청년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 하나를 목적으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올해는 이제 이태원 참사 기록단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희생자의 그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희생자 형제 자매들을 인터뷰해서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그 이태원 참사 기록단 그거에 관련된 열 몇 명에서 기록단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책을 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저도 많이 크지만 저도 많이 위로를 받고 일단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과 그다음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어떤 의미 같은 게 좀 넓어지기도 하지만 혹시 제가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함으로써 사회가 조금이라도 좀 안전하게 좀 변할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함으로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박순혁 선생님이나 세원 선생님이 하시는 뭐 영상 작업에 비하면 저는 자꾸 미흡해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예요.